일반적으로 리기디티, 스파스티시티, 컨트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경향이 있거든. 사실 뭐 나도 정확하게 알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수준에서 내가 이야기를 좀 드릴게. 리기디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한국말로 말하면은 뭐라 하냐면 얘를 강직이라고 해. 강직. 스파스티시티를 한국말로 뭐라 하냐면 얘를 병직이라고 해. 그 다음에 컨트롤을 구축.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리기디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리기디티라는 질환은 어디서 많이 자주 나오냐면 여기서 많이 나와. 파킨슨 들어봤죠? 예, 리기디티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관절을 움직일 때 관절을 얘를 움직일 때 어거니스트, 안타고니스트 둘 다 긴장된 거야. 어거니스트, 안타고니스트 둘 다 긴장되면 어때?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안 일어나지. 완전히 빡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리드 파이브, 리기디티. 아니면 또 이런 말도 하지. 커브 히어, 리기디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특히 커브 히어나 뭐 어떻게 하면 이 강직이 오게 되면 하나씩 탁 걸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걸리면서 가는 움직이면 장애가 발생되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한 방에 푹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탁 어떠다 탁 이렇게 오네. 왜 그러냐면 수축한 애나 이완한 애나 다 같이 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기디티 자주 말하는 이 파킨슨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야기 보면 이거 딱 생각해. 파킨슨에서 오는 네 가지 증상이 트레몰, 두 번째 리기디티, 세 번째 브라디키네시아, 네 번째 postural instability.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이게 이제 파킨슨에서 나오는 증상이거든. 대표적으로 우리가 리기디티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네, 이때 이제 트레몰, 리기디티, 브라디키네시아, postural instability 같이 오는 거는 뭐가냐면 이 파킨슨이라는 병 자체는 어디서 문제가 오냐면 기저핵에서 문제가 오거든. 기저핵에서 문제가 오는 병이거든. 기저핵에서 이제 도파민이 얼마나 활성화되지 않냐에 대해서 문제가 오는 건데 기저핵에 두 가지 경로가 존재한다고 해. 하나는 직접 경로, 하나는 간접 경로, indirect pathway. 두 개가 있는 경우는 의도된 움직임. 간접 경로 같은 경우는 의도되지 않은 움직임. 파킨슨이 걸게 되면 직접 경로에서 도파민이 어떻게 되냐면 이때 도파민이 억제가 돼. 억제가 돼서 의도된 움직임을 제한시켜버려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때 당연히 잘 안 움직이니까 리기디티가 올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간접 경로에서는 도파민이 활성화가 돼. 그러면 의도되지 않은 움직임이 어쩌고 상대적으로 얘를 억제를 시키겠죠. 얘를 억제를 시켜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현상들이 되냐면 지속적으로 근육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의도된 움직임을 제한시키고 지속적으로 근육을 같이 수축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냐 바로 어거니스트를 수축시키고 그다음에 안타고니스트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수축시키면서 오는 리기디티가 발생되는 거예요. 트레머 같은 경우는 어쩌겠어? 상대적으로 트레머 계속 떨리는 거잖아요. 간접 경로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의도되지 않은 움직임이 계속 억제되니까 지속적으로 수축 오니까 계속 떨리는 움직임이 생기는 거고. 브라디키네이션은 어쩌겠어요? 잘 안 움직인 거잖아요. 직접 경로에 문제가 오고요. 직접 경로에서 도파민이 억제되니까 의도된 움직임이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브라디키네이션이 오는 거고. 또 하나 그다음에 자세가 불안정한 거는 직접 경로하고 간접 경로 자체가 균형이 맞아야 돼. 균형이 깨지게 돼요. 결국에는. 그러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 발생되는 게 바로 강직이라고. 강직은 우리가 뭐 추체로, 추체외로를 이야기할 때 바로 기저핵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추체외로의 문제라고 그래요. 추체외로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제 또 기저핵도 CNS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CNS 질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중추신경계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떠나?
이런 리기드티가 장시간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로 경직으로 넘어가게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경직 자주 이야기하는 것도 뭐냐면 스파스서인데 경직이란 말을 하려면 어렵거든 이게 실제.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CVA 뇌졸중 환자에서 많이 보이는 거예요. 강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관절을 안정화시켜주고 움직여줄 수 있는 어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 자체가 서로 간에 한쪽은 수축하면 한쪽은 이완이 되는데 이건 둘 다 긴장이 나타버린 거예요. 근데 얘는 좀 다른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되냐면 얘는 CVA가 원상돼서 근육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지하고 하지가 나눠져요. 상지하고 하지의 움직임이. 상지 같은 경우는 아마 뇌졸중 환자분들 보면은 팔꿈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상지 같은 경우는 굴곡 자체에 경직이 많이 나요. 스파시스가 많이 발생되는 거고 하지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다리는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볼 거예요. 환자분들 보면 이번 반에 신전을 시키는 것에 오히려 이런 스파시스를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흔한 말로 이게 굴곡에서 근육이 지속적으로 수축하면서 경직이 오는 증상을 느끼는 거고 하지에서는 신전 다리를 이렇게 플란터 플렉션 시키는 것에서 많이 발생되는 게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얘하고는 사뭇 다르죠. 모양. 클래스프 나이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잭나이프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일정 수준 탁 치면은 그 다음부터 잘 넘어가. 이렇게 해서 하면 툭 하고 넘어간다고. 우리가 칼도 보면 칼집 어느 일정 수준 되면 팍 넘어가잖아.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칼이야. 칼이면은 여기까지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밀면 여기까지는 팍 하고 치고 금방 넘어가 버린다고. 예,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수동적 움직임에서. 근데 하지만 뭘 갖고 있냐면 이 뇌졸중 환자의 가장 특징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탁 치려가잖아요. 아주 항진된 상태에서 과도하게 이게 신장성 반사를 일으키게 되면 과도한 신장성 반사를 일으키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하냐 움직임이 제한이 걸려버려요. 빠른 속도로 하면 할수록 딱 멈춰버린다고. 하지만 서서히 하잖아요. 서서히 신장을 시킬 때는 움직임 풀려. 뭐처럼? 바로 클래스프 나이프처럼, 잭나이프처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 이걸 우리가 뭐냐면 스파스티티. 얘하고 반대 말로는 우리가 뭘 내야하죠? 이완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얘와 반대 뭘 쓰면 플러스 이완 이렇게들 이야기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CNS 문제인데 얘는 좀 사뭇 다른 게 뭐냐면 얘는 리기드티는 추체 외력의 문제라면 얘는 실제로 추체로의 문제예요. 추체로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CV의 추체로의 문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DTR이 항진된 경우가 많아요. 얘도 DTR이 항진될 수는 있지만 노말에 가깝고 상대적으로 DTR이 항진되는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PNS 질환들은 어떻게 했어요? 로어 모터 뉴런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냐면 어퍼 모터 뉴런에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로어 모터 뉴런에 손상이 오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DTR이 감소되겠지. 때는 신경이 차단되니까 이런 큰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요. 컨트롤 환자는 병적인 문제가 있고 난 뒤거든. 병적인 게 어떻게 보냐면 병적인 게 단순히 CNS뿐만 아니라 PNS의 문제도 같이 볼 수 있다고. 이게 뭐냐면 CNS뿐만 아니라 PNS도 넣을 수 있어. 이 말은 CNS에 뇌졸중 환자분들이 장시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어때요? 지속적으로 근육이 짧아져요, 안 짧아져요? 그죠? 그래서 구축을 뭐라고 하냐면 prolonged shortening이라고 해요. 지속적으로 계속 짧아지는 거예요. 뭐가? 근육이. 이걸 prolonged shortening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또 하나 이로 인해서 뭐가 오냐면
특정 방향의 움직임이 제한이 걸려요. 아마 보시면 거의 안 움직일 거예요. 왜? 관절 주변에 있는 관절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이 굳어버린 게 스틱해진 걸 다 느껴질 거라고 이게 발생이 돼. 이게 언제 뇌졸중 있는 환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유지가 돼 있을 때. 또 하나 PNS인 경우에 뭐냐 말초에서 문제는 골절이라든지 외부적인 자극이 심하게 발생됐어. 그때 우리가 뭐가 돼? immobilization 안 움직여야 된다고. 오랫동안 안 움직이다 보면 또 구축이 같이 따라와요. 이게 두 개가 얘가 올 때도 없고 얘가 올 때도 올 수 있고. 하지만 진행 양상은 리기더티, 스파시더티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컨트랙처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컨트랙처 가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려주냐죠. 이게 컨트랙처 가기 전에 우리가 치료하는 게 바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뉴로플라스티시티라는 거. 신경 가소성을 살리는 거예요. 얘가 움직임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이와 유사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어줘서 이 뇌에 있는 신경회로 다시 리셋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새로 만들어줘서. 그게 재활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스파시스터티를 강직, 경직 다 쓴다고. 근데 이때 헷갈리지 말아야 되냐면 스파시스터티는 뭐가 있냐면 CNS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때 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오는 거예요. 경련이 발생돼요. 경련. 대표적인 경련이 뭐냐면 크로너스라고 해요. 클로너스라는 경직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안이 아니라 굴곡과 신전에 관절에 굴곡과 신전을 시키는 근육에 긴장이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발목을 이렇게 계속 까딱까딱거려. 이제 CVA 환자분들 보면은 혼자 그냥 불수의적으로 혼자 이렇게 깜빡깜빡 한다고 이렇게 의도치 않게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이걸 우리가 뭐냐면 크로노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얘와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냐면 패지큘레이션이라고 해서 근육이 수축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수의적으로 의도치 않게 근육이 수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다 어디서 문제가 오냐면 얘는 지금 어퍼모터 뉴런에 문제가 온 거고 로어모터 뉴런에는 패지큘레이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갑자기 이렇게 떨린다든지 아니면 디스크 환자가 살이 싹 떨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패지큘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보고 크로노스의 문제네. CNS의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거는 다 PNS 말초 쪽의 문제가 이렇게 하면서 크다는 이야기야. 즉 디스크 신경이 차단돼서 문제가 있다든지 요거는 정확하게 분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이렇게 정리하면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을까 싶네요.